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입니다. 자, 6주차 2교시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대책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대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최정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입니다. 첫 번째, 소년 범죄 현황, 두 번째, 청소년 음주 및 흡연 현황, 세 번째,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경찰, 그다음 검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행 예방 활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과 대처에 관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과 대처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년 범죄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2021년 청소년 통계 자료를 해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19년 소년 범죄자. 2021년 청소년 통계 자료지만은 2021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제시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19년 자료입니다. 자, 2019년 소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이제 3.8%입니다. 전체 범죄자가 한 175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6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소년 범죄자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전체 범죄 중에서 이제 소년범 비중이 감소하는데 뭐 이제 청소년 인구수 감소하고도 뭐 영향이 있겠죠. 예. 자, 범죄 유형으로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라는 게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면서 뭐 절도도 하고 강도도 하고 이런 것들 뭐 사기치고 이런 경제 사범이 이제 재산범죄인데, 자, 우리 소년 범죄자 중에서 재산 범죄가 4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강력범죄, 폭력 강력범죄도 28.1%. 자, 이제 폭력하고 자, 흉악범죄하고는 좀 다르죠. 폭력보다는 더 흉폭한 흉악범죄가 5.5%를 차지하고 이제 폭력은 28.1%로 나타났습니다. 소년 범죄 현황을 연도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019년도에 전체 범죄자 중에서 소년 범죄자는 이제 3.8%였고 이제 17년 이후 소년 이제 범죄자의 이제 비율이 전체 범죄자 비율에서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편인데,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범죄 유형별 구성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산 범죄 보면은 재산 범죄가 절도, 작물, 사기, 횡령을 말하는 거죠. 뭐 강도도 포함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범죄가 42%, 그 다음에 강력범죄, 공갈 치는 거,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도 28.1%, 그 다음에 흉악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뭐 도로교통법 위반한 뭐 교통사범이라든지 뭐 오토바이 타다가 단속을 된다든지 그런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현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2020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4명은 최근 30일 내에 흡연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은 전년 대비해서 2.3%가 감소했고 2020년 중고등학생 100명 중 11명은 최근 30일 이내 음주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음주율이 4.3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다행스럽게도 청소년 음주 및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경찰 그리고 검찰, 법무부 순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의 예방 활동을 보시면은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쿨 폴리스 오피셔라 그러죠. SPO라 그러는데 2012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SPO는 청소년 관련 학과, 뭐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심리 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은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을 해 보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학교 전담 경찰관은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뭐 신고, 접수 처리, 보호 선도, 경찰과 학교의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SPO는 한 사람의 SPO가 한 10여 개 학교를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예방 활동 및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뭐 신고, 접수 처리 등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학교 전달 경찰관이고, 그야말로 이제 경찰관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이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예방 활동, 유해 환경 정화 활동, 경찰이 하는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죠. 자, 경찰은 각종 음란, 폭력성 매체물과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연이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 약물이라고 또 유해 업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또 약물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정화 활동을 연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도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경찰청별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복지관 등의 청소년 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여서 비행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 범죄의 예방과 장기적으로서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예방활동 가운데 유해환경 정활동과 선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예 경찰 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이제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아이들한테 네가 경찰이야 이렇게 명예직이지만은 경찰이라고 소년단을 운영하면서 경찰이라고 이제 임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본인들의 어떤 뭐 교통 질서 의식이라든지 기초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범죄
예방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명예경찰 소년단을 경찰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경찰이 됐다 그러는데 비행을 하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청소년들, 초등학생이나 특히 중학생들에게 명예직으로 경찰이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소년단을 운영해서 범죄 비행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예방 활동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떠한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자, 우범 소년 결혼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자, 우범 소년이라고 했을 때 비행이든 범죄 등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우리가 우범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범 소년에게 법사랑위원이라고 이제 봉사자들이죠. 이 법사랑위원이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이상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우범 소년과 결혼을 맺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소년 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함을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 소년 결혼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 봤을 거예요. 이제 법사랑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참 우리 이제 비행 청소년, 이제 위기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들이 이 범죄나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범 소년 결혼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검찰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조건부 때문에 무슨 조건부입니까? 선도한다는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에다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통상의 기소 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 소년, 범법 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이촉을 받은 민간 범죄 예방위원회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검찰 단계에서 이제 소년 범죄자 처리 절차에 대해서 형사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검찰 단계에서 하는 게 이제 기소 유예도 포함이 되었었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기소 유예를 함으로써 이제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 형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선의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죄질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 맡겨서 손도 보호하는 것이 손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소년의 손도와 관련된 단체, 또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 맡기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에서 뭐 상담도 받고 교육도 하고 활동도 이루어지기입니다. 우리 범죄 청소년들을, 소년범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또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시키기보다는 사회에 맡겨서 다양한 상담과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선도를 하는 게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입니다. 청소년 꿈키움센터가 법무 산하 기관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16개 정도가 운영 중입니다. 좀 쉽게 좀 표현하자면은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서 말했던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활동을 시키는 공간도 되고, 또 청소년 꿈키움센터에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서 학교에서 학폭이라든지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이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보호자 교육, 일반 학생 교육도 다양한 이제 범죄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가 청소년 꿈 키움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이제 법교육도 하고 있죠. 그래서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교육하는 것도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꿈 키움 센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예방 기관이라 센터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 비행 예방과 대처인데요. 가정에서의 예방과 대처, 학교에서의 예방과 대처,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자, 우리 자, 위기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하고 많은 이제 갈등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부모가 관심이 없이 이 자녀들을 방치하는 방인입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거리를 하든지 어디 가서 비행을 하든지 전혀 관심을 끄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을 더욱더 비행과 범죄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사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모와 자녀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상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주변인이든 뭐 지역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부모 상담 교육, 뭐 직접 또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교육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녀의 문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비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뭐 유아기일 수도 있고 뭐 아동기가 될 수 있고 뭐 과거에 어떤 문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현재의 단일한 사건에 의해서 자녀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과거의 사건이라 했을 때는 뭐 유아기나 아동기 때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대개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비행의 원인이 이 과거에 잘못된,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나 아동기 때 잘못된 양육 방식에 의해서 비롯됐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잘 깨우치는 것, 이것이 자녀 문제 사항에 대한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비행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상담자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면서 가족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또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부모들이 예,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어떤 응집성이 이제 구성원들끼리 잘 융합이 되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게 가족의 응집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의 응집성을 높이는 것도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또 가족 간에 지나치게 약한 유대나 지나치게 강한 유대 등 건강하지 않는 유대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것도 이제 문제 사항이 된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유대가 강하게 밀착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떨어져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두 번 다, 두 관계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너무 지나치게 강한 유대를 갖다 보면은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유대는 좋은데 이게 자녀가 부모보다 더 위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유대는 좋은데 지나치게 유도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보다 더 위에서 뭔가 엄마한테 지시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가족 내 문제의 의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가족 구성원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또 유대가 약하다는 거 정말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서로 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게 유대가 약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유대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 자녀들의 그 자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유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의 예방과 대처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학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업 성취이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을 향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제공을 하면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 그럼 다른 사람과 갈등이 없다 보면은 이제 비행이라든지 범죄도 많이 예방할 수 있겠다. 정기적으로 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여는 것도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학교 내 연계 체제를 확립하는 거. 학교는 이제 비행 청소년 뭐 한 사람을 지도하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그런 자본들도 학교 밖에 있는 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법무부 산하 뭐 청소년 꿈키움 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하나의 비행 청소년 또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모아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예방 차원에서도 뭐 외부 기관에서 전문가가 와서 학교에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또 비행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학교에서의 예방과 대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밖에 있는 자원들을 잘 끌어 들어와서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과 대처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와 비행 문제 행동을 이제 예방할 수 있겠다.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사회 단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지 때문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차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유해업소를 규제하고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문화 육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지역사회는 청소년 비행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1대1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단체 간에 상호 협력적 교류를 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일전에 청소년 안전망이 무엇입니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각 청소년과 관련된 유관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 사람의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걸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정말 서로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게 가장 아주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와 문제 행동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시설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청소년스러운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시설이 부족하기보다는 그런 공간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얼마든지 시설은 충분히 이제 확충이 돼 있고 그러한 시설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역사회에서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 범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자료를 보면은 전체 범죄자 175만 중에 6만 6천여 명이 소년 범죄자입니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서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범죄 유형으로는 재산 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뭐 강도, 절도, 사기 이런 재산범죄가 많았고 그 다음에 강력범죄 또 강력 흉악범죄가 그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내용은 앞에서 보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현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고요. 음주율도 4.3%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을 이제 경찰, 검찰, 법무부 순서대로 학습을 했는데요. 경찰 예방 활동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SPO가 있다는 거. 자, 이 SPO가 학교 폭력 예방을 활동하고 또 신고 접수 처리 등 하는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주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개 정도의 학교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경찰 예방 활동으로 유해 환경 정화 활동, 선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소년들에게 명예 이제 경찰로 임명하는 게 명예 경찰 소년단을 운영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질서 등 기초 질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서 이제 선발하여서 명예 경찰로 이제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의 예방 활동, 자, 우범소년 결혼 사업, 우범소년이라는 것은 비행이라든지 뭐 일탈 행동, 문제 행동, 범죄 행동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이제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을 맺어서 범죄를 이제 예방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이제 예방 활동으로 기소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소년범에 대해서 이제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시설에 맡겨서 상담, 교육 활동들을 하게 하는 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죠. 그래서 물론 이제 범죄자를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뭐 기소를 유예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소년범은 이제 성인과 달리 굉장히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민하고 이제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심리 때문에 범죄를 이제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도소나 소년에 보내지 않고 사회에 맡겨서 선도를 보호하게 하는 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자, 법무부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 꿈키움센터하고 법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센터는 이제 비행 예방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한 16개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의 이제 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 교육 활동을 하는 공간이 청소년 꿈 키움 센터이고 이제 법무부에서 관할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을 통해서 법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을 예방하는 게 법교육입니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상담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부모 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제안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 문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꼭 상담에 가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 행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녀가 왜 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우리 가족이 유대 관계는 좋은지 나쁜지, 또 가족 응집성은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들 인성을 함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소년의 이제 비행을 예방한다는 거죠. 또 학교 내 연계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외부 기관과 잘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과 범죄 문제 행동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과 대처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한다는 것인데요. 청소년 안전망이 대표적인 지역사회에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죠. 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에서의 청소년 이제 비행과 문제 행동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청소년 꿈 키움 센터 운영, 두 번째,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운영, 세 번째,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네 번째 유해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이 아닌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범죄 현황과 그리고 경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까지 학습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여러분 좀 생소한 그런 뭐 제도들, 특히 이제 경찰이라든지 법무부, 그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에 관한 그런 제도와 그런 운영 체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